먼저 오은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한뜻으로 똘똘 뭉친 더불어민주당 120분의 의원님들의 간절함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거대한 민심을 담아내야 할 위치에 선 집권 여당이 여소야대의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끝도 없는 설득과 대화, 민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요청함에도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국회 운영 전반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심과 괴리된 국회의 현실을 보았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40년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살아왔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앞장서 왔던 분이 하루아침에 코드 인사로 낙인 찍히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색깔론으로 덧칠을 대고 옹호해서는 안 될 권리의 옹호자인 것처럼 매도되었습니다. 만일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부적절했다면 민심은 야당보다 빨리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고 야당보다 호되게 정부 여당을 질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민심을 따르는 국회는 없었고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점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민심을 따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촛불 민심과 괴리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 하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 데서 오는 좌절에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적폐 청산과 민생개혁의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잠시 뒤 입법 상황관리 TF와 의총이 열리는데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김 후보자가 헌법 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온 김희수 재판관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인지 한번 묻고 싶고, 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운운합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제 눈에는 참 오만하다,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식약처장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현재 소장 임명 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안 보이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더니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시켰습니다.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당에서 호남 지역을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내용을 다 알고도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참 개념이 없는 분들이고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참 게으른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남 고속철 예산 5%밖에 반영을 안 했다 요구액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제가 한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데요. 현재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가느냐, 기존의 안대로 목포까지 바로 가느냐, 이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730억 원의 대부분이 2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554억 정도가 2월 될 걸로 보는데요. 이건 국고에다가 철도 시설 공사가 50% 매칭을 합니다. 이걸 포함할 경우에 2월액은 약 1,10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또 하반기에 노선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150억을 이미 편성을 했고요. 또 설계가 완료되면 또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60억을 추가로 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전혀 지장 없이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100%에 5% 이런 식의 숫자 노름을 가지고 호남에 가서 사실을 진실을 이렇게 호도하는 행위가 새 정치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39억 원 정도가 2월 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 여건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2월을 감안하고 집행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내년도에 455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작년 대비 덜 반영했다고, 2월액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작년 대비 덜 반영했다고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도로공사가 약 60%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편성 예산은 1,13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455억에다가 도로공사 682억이 되는데요. 2월금까지 합치게 되면 2월금 639억 원을 합치게 되면 총 사업비가 1,776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사업 집행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을 가지고 또 시비를 하시던데, 이건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토지 보상 등 사업 선행 절차 등을 고려해서 매우 적정한 액수 168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가 막힌 발언을 제가 들었는데, 호남은 요구액 대비 적게 편성을 하고, 영남은 요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 이렇게 또 사실관계를 아주 왜곡해서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지자체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사업은 대부분 계속 사업들입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영남에 특혜 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포항 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에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고려해서 393억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2월금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고요. 호남의 경우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거 내년도에 한 2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사업, 이것 한 537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자체 요구가 없었음에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게 다 계속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어떤 지역 감정을 유발한다거나 어떤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건 좋은 정치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날 광주 지역의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7개 사업장 노조가 상급단체의 벽을 뛰어넘어 10여 년 만에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 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광주와 같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 경영 구현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의 성공과 전국적인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그 국민이 장애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건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 조문일 뿐 실제로 해방 이후 장애인에게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비장애인은 취약 연령이 되면 근거리 학교에 자동 배정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교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길게는 하루 왕복 3시간 이상씩 통학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집 근처 새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학교 부족과 교실 부족, 교사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장애인은 학교에 가기 위해 다른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현재 강서구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646명이지만 204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는 중증 장애 학생이지만 특수학교 부족으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지역민의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지역민은 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교와 학급 합충, 교사 채용 확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며 국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에 여기는 우리 원내대표단 모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석 부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환호하는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의 호환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도 가졌습니다. 또 본회의장을 서둘러 나서면서 얼싸안았다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니 정치인으로서의 회의감도 깊어졌습니다. 요소야대 다당제라는 의석수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뼈저리게 느끼면서 더구나 신삼당 야합으로 적폐 세력이 다시 기세 등등 발효하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우선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김희수 후보자께도 미안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야당들한테 공들여왔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주말 없이 그리고 본회의 직전까지도 소속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출석과 표심을 거듭 점검했지만 결국 어제 드러난 결과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상식과 계획을 갈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불나방처럼 정략과 이해만 좇는 우리 정치권의 셈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 속에서 장애투쟁을 벌이더니 국회법도 어기고 슬그머니 장내로 들어와 국정 발목 잡기에 앞장섰습니다. 국회가 제 맘대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도 되는 동네 놀이터라도 된단 말입니까? 국정 혼란을 초래한 난폭 운전을 일삼아도 되는 무법천지 연습장입니까? 보수 야당과 결탁한 국민의당은 주말부터 투표 전 오전까지 20명 넘는 찬성을 장담하더니 부결이 되자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처음 내정됐을 때 내가 추천했다고 자랑하던 분,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다가 호남이 지지하는 후보자 낙마에 앞장선 분, 과연 호남 민심을 속이고 민주당을 속인 대가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정치 구단의 자세인지 오만방자한 국회 상황의 모습인지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회의장 안과 밖에서 환호하고 포옹하던 보수야당과 25명 가까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당께 묻습니다. 부결시켜서 민심을 이겨서 행복합니까? 순간의 기쁨을 누릴지언정 역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겁니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이유정 후보자와 연계시켰고 이 후보가 사퇴하자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또 복귀를 하자 지금 현 우리 인사들 서너 명의 그 정리를 거치를 정리해주면 또 도와주겠다. 끊임없이 연기하고 끊임없이 조건을 내걸면서 상황을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국회 안에서의 권력구조가 따로 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만 서 있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뜻을 모아준 야당의 의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진심으로 표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인준 그리고 앞으로 개혁 입법의 과정에서 계속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